자, 민주당은 지난 15일에 내려진 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정부 보조금이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인 재판에 당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재판에 관해서 과연 국민 혈세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의 상습 즉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방탄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궁금한데 네. 진짜로 민주당이 실제 당 예산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이것은 법상으로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 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이 법리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 민주당이 선출한 민주당의 후보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선거 자금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정당에서 그 비용을 댔고 또 그 비용을 만약에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135조 2항에 따라서 네. 민주당, 정당이 그것을 반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네.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말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네. 민주당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끼리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라면 당에서 함께 이 대응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을 때 대선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건 당이 만약에 그 변호를 한다라면 오히려 이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당내에서 법리적인 것을 이렇게 대응을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네. 하는 것은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네요. 그러면 네, 확정된 건 아니군요. 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를 빗대고 있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의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대선 후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서 오는 25일에 있는 위증교사 재판까지 만약에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를 구축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장점으로 보였었는데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없으면 당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위기가 되는 거꾸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전통이 아주 오래된 당이거든요. 네.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냐 존재하냐의 리스크보다 더 큰 것은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 더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기회주의자라는 말들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지금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기회주의자다. 이재명 당대표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옆에서 온갖 아청과 아부를 일삼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본인들의 안위도 위태로우니 지금 명확하게 유죄 판결이 나기 시작했고 이런 혐의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사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갈 것인데 민주당에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네. 그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4분 오열된 대선 이후에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야권 전체가 192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당대표를 연임하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지금 국정 초기인데 반뿐이 안 지났는데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야권이 국정을 주도한 적이 있었나 싶고요. 이 당을 잘 이끌었고 당의 정말 유능한 지도자인데 정말 정권의 어떤 탄압에 의해서 사법의 발이 묶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여권이 최근에 궁지에 몰렸는데 너무 좀 희희낙낙하고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해야지 사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네. 그 이후에는 가정을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말하기가 좀 빠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5번째 불구속 기소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김혜경 씨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확정된 형은 선거법 위반 관련 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 법인카드와 관련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정정 멘트를 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